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계란. 어떤 분에게는 완전 식품이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기에 어떤 분에게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81세 어르신 한 분은 계란을 잘못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의 81세 어르신은 매일 드시던 생계란 한 알로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평생 건강한 식단을 자랑하시던 분이었지만 병원에서는 식중독과 면역 저하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계란 한 알을 지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 영양만 연구해온 김영수 박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어르신을 위한 계란 섭취법, 절대로 해선 안 되는 5가지 위험한 섭취 습관과 의사도 추천하는 안전한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계시거나 본인이 50대 이상이시라면 끝까지 보시고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병원 의료비 지출을 반값으로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에 좋다던 계란이 왜 위험해졌을까요? 계란은 흔히 완전 식품이라 불립니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까지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젊은 시절에는 정말 좋은 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약해지며 여러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지요.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계란 습관이 60대, 70대를 지나 80대가 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장기가 노화되고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워지는 날씨에는 계란의 보관과 조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식중독 발생률은 젊은 성인보다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세균에도 크게 반응한다는 뜻이지요. 혹시 여러분이나 부모님 중에 계란을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계란은 분명 영양가 높은 식품이지만 나이에 맞게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어르신들 영양을 연구해온 결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81세 어르신의 경우처럼 잘못된 계란 섭취 습관은 병원비 수백만 원을 부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근육량 유지와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모님도 68살부터 계란으로 인한 소화불량과 알러지 반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알려드릴 방법으로 섭취 습관을 바꾸신 후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지요. 가장 먼저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계란 섭취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만 피해도 건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에 흰자만 먹기.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에는 비오틴이라는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장기간 섭취 시 신경장애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흰자만 먹는 것은 소화에도 부담을 줍니다. 삶은 계란 반 개에 현미밥 반 공기, 데친 브로콜리 한 줌, 그리고 올리브유 한 작은술을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 구성된 식단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혈관 건강, 면역력, 근육 유지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완숙 계란 한 개에 통밀빵 한 조각, 토마토 슬라이스, 양상추를 곁들인 샌드위치도 좋습니다. 요리나 식사에 자신 없으신 어르신들도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계란 섭취하기.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의 사례처럼 나이가 들수록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에 감염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소주나 꿀에 생계란을 섞어 마시는 민간요법은 위험할 수 있으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계란을 드신 후에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입안이 따갑거나 가래가 심하게 낀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이유 없이 복통이나 설사가 반복되었다면 꼭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긴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계란 알레르기일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세 번째 습관은 약물과 함께 계란을 섭취하기.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와파린이나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 계열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약물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뇌출혈, 뇌졸중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란을 구입하신 후 혹시 껍질을 물에 씻어서 보관하고 계신가요?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이 습관이 오히려 계란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계란 껍질 표면에는 큐티클이라는 얇은 보호막이 있는데 이 막이 세균 침투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묻히거나 수세미로 문지르면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살모넬라균 등의 위험한 세균이 더 쉽게 계란 안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껍질은 그대로 두고 조리 직전 가볍게 닦는 정도로만 처리해 주세요. 네 번째로 주의할 점은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아 이 시간에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고온에서 계란을 조리하는 방법. 후라이나 스크램블 같이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고온에서 조리하면 소화하기 어렵고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노인의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부터는 어르신들에게 이상적인 계란 섭취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계란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산란일자를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 모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농협이나 로컬 푸드 매장에서 신선한 계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주 화요일 동네 로컬 푸드 매장에서 계란을 사오시는데 신선도 면에서 대형마트보다 훨씬 좋다고 하십니다. 계란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의 문 쪽이 아닌 안쪽 칸에 보관하세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 온도 변화가 생겨 계란이 상하기 쉽습니다. 또한 계란판에 담긴 채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리법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계란 조리법은 저온 삶기입니다. 찬물에 계란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인 후 10분간 천천히 익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이 부드럽게 익어 소화가 잘 됩니다. 요즘은 전용 계란 삶기 기계도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계란을 조리하는 것은 피하세요. 폭발 위험도 있고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는 전자레인지로 계란을 익히다가 터져서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은 피부가 약해 화상에 더 취약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계란 섭취와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사나 주치의에게 계란 섭취에 대해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정혜 어르신은 와파린을 복용하시는데 계란을 약 먹는 시간과 동시에 드셨다가 뇌출혈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계란은 약 복용 시간과 3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니 문제가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계란을 먹는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소화, 효소가 활발히 분비되어 단백질 흡수에 유리합니다. 아침보다는 점심 식사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산의 한 노인 복지관에서는 계란을 활용한 오후 간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요. 다섯 번째는 식이섬유와 함께 계란을 드시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통곡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삶은 계란과 함께 잡곡밥과 나물을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간단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계란 1개를 완숙으로 삶아서 반으로 자른 다음 브로콜리 1줌과 현미밥 반 공기를 함께 드세요. 여기에 올리브유를 한 작은 술 뿌려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균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90이 넘으셨는데도 매주 3번 이런 방식으로 계란을 드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근력도 유지되고 면역력도 좋아 감기도 잘 걸리지 않으신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계란을 드신 후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계란 섭취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고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도 더 잘 되고요. 서울 은평구의 한 경로당에서는 점심 식사 후 건강 한 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경로당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간단한 활동인데 이것만으로도 소화 기능과 혈액순환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계란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알레르기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 계획을 세우세요. 계란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은 평생 계란을 잘 드셨는데
75살에 갑자기 계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계란 알레르기였던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연령대별 계란 섭취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분들은 아직 활동량이 많고 소화 기능도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하루에 1개 정도의 계란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다면 일주일에 4개로 제한하세요. 70대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므로 주 3에서 4회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1개씩 반드시 부드럽게 익혀서 드세요. 특히 약을 여러 종류로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80대 이상이신 분들은 계란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기본적으로 주 2에서 3회,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작게 잘라서 천천히 드세요.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수분 섭취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을 점은 계란의 색깔에 대한 오해입니다. 갈색 계란이 흰색 계란보다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영양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계란의 색깔은 달게 품종에 따라 다를 뿐 영양소 함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닭이 어떤 사료를 먹고 자랐느냐입니다. 유기농 사료로 키운 닭의 계란이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계란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어르신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계란 노른자를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A, 오메가3 지방산 등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적정량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를 피하라는 조언이 많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최동훈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걱정에 10년 넘게 흰자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타민 D, 결핍과 근감 소증이 나타났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주 2회 정도 계란 전체를 드시기 시작했더니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이요법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활동량에 따라 적절한 식이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현명하게 계란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계란은 노년층에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본 5가지 위험한 섭취법만 피하고 7가지 안전한 섭취법을 실천한다면 계란은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계란을 참 다양한 방식으로 드셨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는 체력 보충을 위해 생계란에 소주를 타서 마시기도 하고 30대 직장인 때는 바쁜 아침에 프라이팬에 빠르게 구워 먹었으며 40대와 50대에는 콜레스테롤 걱정에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노원구의 81세 어르신의 경우 수십 년간 이어온 생계란 습관 때문에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어르신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계란 섭취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완전히 익힌 계란을 오후 시간에 드시고 충분한 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방식으로요. 그 결과 몸 상태가 크게 개선되어 지금은 오히려 동네 경로당에서 건강관리법을 알려주시는 멘토가 되셨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양로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계란의 날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날은 어르신들이 함께 계란을 삶고 브로콜리와 현미밥을 곁들여 먹은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단백질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고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계란을 먹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란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훌륭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의 공급원입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이에 맞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8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는 몸이 변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엔 세못도 소화시킬 것 같던 위장이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 바로 알려주니까요. 정말 현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화하고 식습관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83이신데 매주 3회 삶은 계란을 절반씩 2번에 나눠 드십니다. 한 번에 반 개씩 점심 식사나 오후 간식으로요. 그리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고 물을 1컵 이상 마십니다. 이렇게 드시기 시작한 이후로 소화 불량도 줄고 근력도 유지되어 집안일을 거뜬히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계란을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삶아 완전히 익히고 오후 시간대에 드시며 약 복용 시간과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고 드신 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불필요한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50대 청취자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의 식습관이 60대, 70대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의 식사를 챙기실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란 요리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간단히 삶은 계란과 브로콜리, 현미밥 한 공기만으로도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65 정미경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건강이 곧 자유예요. 몸이 아프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먹는 것부터 신경 쓰고 있어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만큼 올바르게 섭취하면 노년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분들께 계란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피하고 안전한 섭취법을 지켜주세요. 특히 단백질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서 면역력도 좋아져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리는 빈도도 줄었다고 하니 계란의 적절한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